안녕하세요. 무비씨네 영화방 이달의 기대작 10편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도 지난번에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박 기사와 함께 이달의 기대작 10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기사입니다. 네, 박 기사와 함께 오늘 축구를 보고 왔는데 참 참담한 축구 경기였어요. 재미있는 결과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결과였습니다. 만족하는 결과를 네. 내용을 얘기하지 않네. 그렇죠. 네. 이번에 11월 추천 영화 10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영화를 소개해드리기가 좀 민망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TV만 틀어도 사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펼쳐져요. 그렇죠. 예, 요즘에 거의 막장 드라마 식의 영화가 펼쳐지고 최근에는 그 내부자들 영화가 국뽕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많이 미화됐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갖고 요즘에 별점 테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받고 실제로 별점 테러를 받는다고요? 네. 별 반개 국뽕 영화 하면서. 그런 식으로도 뭐 이제 약간 패러디스러운 그런 그렇죠. 일들이 벌어지네요. 네네. 네, 지금 이게 거의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을, 거의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2, 3년 전에 이런 찌라시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네, 이건 뭐, 최순실부터 해서 뭐 최태민 뭐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기도 했고, 그 당시 뭐 문고리 3인방 해가지고 상당한 얘기가 있었고, 그렇죠. 일찍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나라당 대표던 시절부터도 사실은 조금씩 나왔던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찌라시를 접하던 사람들도 사실 안 믿었습니다. 조선시대였으면 거의 능지처참이죠. 네. 다 찢어 죽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잘 안 물러나고 버티네요. 그렇죠. 지금은 또 사회가 사회이니만큼 능지처참까지는 못하고 좀 어중이 떠중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검찰은 믿지 못하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고의 수사기관을 못 믿으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별별 루머가 다 나오잖아요. 대역이다, 이런 얘기부터. 루머가 나오고 있는 판에, 그게 왜 그런 루머까지 나오겠습니까, 그게.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뭐 세월호 때도 이미 없었는데 지금 더 없는 상태고,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버티다 이렇게 때 아닌 된소리를 맞았는데, 그렇죠. 예전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버티다 세월호 때 자기가 나갈 때 안 나가고 나중에 버티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수석도 자기 일로는 안 나가다가 더 큰 일이 터져버리니까 속까진 꼴이 됐는데, 지금 그 후임으로 온 사람 놓고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죠. 네, 최재경 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BBK 수사했던 그 검사 출신이라, 이 사람이 이명박 사람 아니냐. BBK 수사하면서 다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인데, 이명박이 사실상 구원투수로 뭔가 등판해가지고 박근혜 수습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루머들이 다 돌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도 11월 달에 또 영화가 개봉을 하니까요. 저희가 깔끔하게 또 11월에 개봉하는 기대작들을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기대작인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한번 또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10월 하면 한국 영화의 원래는 가장 축제의 달이에요. 뭐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원래는 동경영화제였는데 이제는 부산국제영화제 21회가 됐고,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0월이 정말 의미 있는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제에서는 무려 지난 영화제보다 거의 30% 가까이 관객이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정권, 정치 이런 개입 논란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네. 상당히 많은 감독님들이 보이콧을 했고, 스태프들도 많이 보이콧을 했고, 뭐 배우들도 그랬는데, 정치가 과연 이 창작과 표현, 그리고 공유, 이런 자유를 막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술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네. 네, 부산국제영화제까지 얘기를 했고요. 10월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자면, 네. 10월의 최고의 작품, 이렇게 많은 분들이 10월 당시에 저희가 기대작 뽑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영화가 사실상 10월의 패권을 차지했어요. 어떤 영화인지 압니까? 어떤 게 차지했어요? 유해진이 드디어 주연 배우를 럭키. 발돋움했어요. 네. 럭키. 저 럭키 재밌게 봤죠. 네, 럭키가 500만을 뚫어버리면서 10월의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10월 개봉작 쫙 늘어났을 때는 별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수라를 예상하셨죠. 맞아요. 네, 그런데 럭키가 잡으면서, 우리가 조연 배우 같은 데서는 독보적인 톱스타지만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첫 도전이었는데 나름대로 정말 조금 가슴 뜨거워지는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 보셨다고 하니까 간략하게만 총평해 주신다면 어떤 영화였나요? 정말 이제
코미디 영화에서 이제 욕이나 화장실 유머가 정말 오래간만에 빠져 있는데도 웃음을 주는 참 건전한 코미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코미디? 네. 나름대로 취향은 아니었겠네요, 그러면. 개인적인 취향은 좀 약했습니다. 약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1월의 기대작, 본격적인 기대작 10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씩 밖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기대작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기대작은 램스입니다. Þá er komið að því að afhenda verðlaunin fyrir 3 bestu út. Þetta er að koma ykkur anskotin í. Hann er ekki með neina helvítis friðu! Þú ert bara að búa þetta til! Þetta reynst að vera reyna. Eða ekki bara líklegt að verði að skori niður hjá okkur báðum. 2016년 한국에서 개봉하는 유일한 아이슬란드 영화입니다. 이 나라 인구 가운데 태반은 이름이 뭐뭐 손으로 끝난다는데 이토록 독특한 북극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영화는 끝없이 펼쳐진 설원 가운데 자리한 한 시골 마을을 비춥니다. 이곳에는 양을 자식처럼 아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양치기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양 전염병이 돌고 당국에선 모든 양을 죽여 묻으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난데없이 닥친 위기 가운데 형제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비상식적인 공장식 축산업의 영향으로 구제역이며 조류 독감 같은 동물 전염병 소식이 시시때때로 들려오고 그때마다 수십만 마리에서 수백만 마리가 우습게 죽어나가는 한국의 현실에서 램스가 남길 파문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독자에겐 다음 문장이 더 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램스는 제68회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의 대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상에서도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램스는 3일날 개봉을 합니다. 두 번째 기대작, 코리올라누스입니다. Caius Marcius! Coriolanus! Put your shields before your hearts and fight with hearts more proof than shields! Advance, my fellows! Let thy mother rather feel thy pride than fear thy dangerous stubbornness. Come, you have been too rough. Let them hang! I banish you! 다음은 영화가 아니라 공연 실황 영상입니다. 요즘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해외 유명한 뮤지컬과 오페라, 연극을 들여와서 상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코리올라누스도 그런 작품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으로 조지 루크가 연출했습니다. 주연은 마블 시리즈의 귀염둥이 악동 로키 캐릭터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톰 히들스턴이 맡았죠. 톰 히들스턴은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수상한 연애로 세계적인 가심남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귀족과 평민 세력이 치열한 견제와 암투를 벌이던 공화 정체 로마를 배경으로 민중을 혐오하는 전쟁 영웅 코리올라누스와 민중과 귀족 사이에서 고뇌하는 메네니우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메가박스가 일주일 동안 독점 상영합니다. 10일 개봉합니다. 네, 세 번째 영화는 시소입니다. 90도 회전. 직진. 최신아, 세상이 지금 같으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죠. 저한테 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바로 임재신이라는 사람이었죠. 형 진짜 건반 칠 줄 알아, 동우 형? 몰라. 식약병이니까 친구가. 진짜? 바꿀래? 재신이랑 이렇게 와서 친구가 되고 정말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오빠랑 제가 추억이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게 많으면은
내 5%면 100%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했어요. 동우 형을 바라볼 때. 아빠, 나 지금 뭐 그리는 줄 알아? 글쎄, 나중에 아빠 눈 붙이면. 나중에 아빠 눈 붙이면 할 거를 그린다고? 정말 기적처럼 발을 딛고 일어났어. 뭐 어디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내 딸 볼을 만져주고 싶어. 볼을 만지고 싶어. 아, 자세 나오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한테 받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어. 형 눈을 준 거구나 나를. 아니, 네가 나한테 준 거지. 어, 10일에 개봉하는 시소는 믿기 힘들 만큼 아리고 아름다운 여행을 다룬 76분짜리 다큐멘터리입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돼 호평을 받은 물숨의 감독 고희영 씨가 2014년에 찍은 작품으로 제작 2년 만에 뒤늦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룹 틴틴5 멤버로 유명한 이동우 씨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이동우 씨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자는 그를 TV 프로그램에서 봤다는 임재신이란 남자입니다. 임 씨는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근육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자로 이 씨에게 자신의 망막을 기증해 100%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다큐는 어쩌면 평생 서로 알지 못하고 살다 갔을 두 사람이 함께 제주도로 떠나 짧은 여행을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매력적인 음악, 두 사람의 진심 어울린 예쁜 영화가 될 것입니다. 아, 네. 혹시 이동우 씨 알아요? 알죠? 틴틴5. 네, 이분이 눈이 멋졌더라고요. 그렇죠. 이 TV 많이 나와요. 아침마당 뭐 이런 거 해갖고 네. 예전부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이분이 딸을 한번 얼굴을 보는 게 소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맞아요. 예. 그거를 보고 이 임재신이라는 분이 연락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5%밖에 못 살아가고 있는데 몸이 다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눈은 멀쩡하니까 내 5%를 주면 저 사람은 100%가 되니까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 예고편을 봤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그 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같이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 좀 그게 좀 뭔가 아프면서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기대작입니다. 아내 없고 달리기입니다. मेरा नाम प्रेम प्रकाश तिवारी है। 3 चीज है, कोई कुछ कर ले, मेरी आंखों से आंसू टपकने से ना रोक सके। एक तो अंग्रेजी का प्रश्न पत्र, दूसरी कुमार सानू की आवाज, तीसरी पापा जी की चप्पल। मेरा नाम संध्या वर्मा, उम्र 22 बरस और वजन 85 किलो। मोटी सांड पता नहीं क्या क्या बुला रहा था अम्मा वो मुझे। तो हाँ, गलत क्या कहा है? नहीं क्या तू मोटी सांड नहीं? तू चुप कर। मुझे भी 3 चीज का ही शौक रहा है बचपन से। एक तो बस टीचर लग जाऊं, दूसरी टीचर लगते कोई ब्याह ले मुझको, और तीसरी ख्याल रखे वो मेरा, बस मान दे मुझे। मम्मी साइज देखा आपने?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뚱뚱한 여자를 홀대하는 남자는 이 영화를 봐야겠습니다. 10일 개봉하는 영화 아내 없고 달리기는 뚱뚱한 아내와 억지 결혼한 남자가 우여곡절 끝에 아내 없고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렸습니다. 남편의 홀대에 시달리다 못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뚱뚱한 아내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남편. 한국에서라면 이혼이 정답이다 이렇게 외칠 사람도 적지만은 않겠지만 비행기를 타고도 한나절은 더 가야 하는 인도에서 또 다른 정답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미국 못지않은 영화 강국 인도에서 평당과 관객의 호평을 받고 건너온 영화라고 하죠. 과연 어떤 힘을 감추고 있을지 뚜껑을 열어볼 일입니다.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인 청자가 있다면 남편 아내의 손을 잡고 영화관으로 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현자의 나라 인도의 영화에서 어떤 깨달음을 구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다섯 번째 영화는 줄리에타입니다. Bantia ni sé nada de ella desde hace 12 años.
¿De verdad te la encontraste como me dijiste? Antía ha elegido su propio camino y usted no forma parte de él. Tu ausencia llena mi vida por completo y destruye. Voy a contarte todo lo que no tuve ocasión de contarte. 현존하는 스페인 출신 감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페드로 알모도바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영화제가 인정하는 거장으로 평단과 대중을 모두 만족시키는 작품을 꾸준하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의 영화에선 성과 소수자, 죄의식 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는데 17일 날 개봉하는 줄리에타에서도 그와 같은 특징을 엿보입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딸, 남겨진 두 여자가 겪은 상실과 불안, 죄의식에 대한 드라마라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의 입구에서 거장의 세계에 발들이고 싶은 관객이 계시다면 이 영화를 추천해드립니다. 6번째 기대작 레이디 수잔입니다. May I present Lady Susan? Delighted to make your acquaintance. Does this woman always get her way? She has an uncanny understanding of men's natures. Have you seen my husband? But if she were going to be jealous, she should not have married such a charming man. Sir James Martin. Vastly rich, rather simple. If my daughter were not the greatest simpleton on earth, she would be engaged to him now. I can see Sir James is a kind man, but marriage is for one's whole life. Not in my experience.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인 오스틴의 펜을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눈이 번쩍, 귀가 쫑긋, 가슴이 벌렁할 소식입니다. 제인 오스틴이 그린 단 한 명의 악녀, 레이디 수잔이 영화로 찾아온 것이죠. 수잔 역은 언더월드 시리즈의 그윽한 여전사 케이트 베킨세일이 맡았습니다. 마침 언더월드 신작도 이달 개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케이트 베킨세일 팬에겐 더욱 알찬 11월이 아닐까 합니다. 자칭 제인 오스틴 광팬을 자처하는 위트 스틸머니 연출을 맡았습니다. 팬심 가득한 연출은 득일까요, 독일까요? 궁금함을 감출 수 없는 관객이라면 24일 극장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예, 7번째 영화는 이제 슈퍼소닉입니다. In 3 years, Oasis will have gone from being a new signing to one of rock's true giants. What happened to you in those 3 years? And it deserves a big answer. Two brothers. No, it's the Head cases. Nobody had heard of us, but we had spirit. No one had ever come along that was even remotely like us. Their debut album is already the classic of our time. The most popular rock and roll band in Britain today. Oasis were involved in a drunken brawl. Immediately condemned by politicians. Trouble seemed to find us. It all happened too quick. Oasis was like a Ferrari. Great to look at, great to drive, and it'll spin out of control every now and again. Oasis's greatest strength was me and Liam. It's also what drove the band into the ground in the end. Give it up for Oasis. One of the biggest bands since the Beatles. It just caught fire all over the world. Dance if you wanna dance, please brother take a chance. You know they're gonna go. It happened in such a short space of time. It was biblical, man. You came from nothing and wanted it all. We were the last. We were the greatest. Nothing anybody does can be as big as Oasis. If this ever goes on like a video, I would apologise, but I'm not going to, because he's a prick. 뭐 어디 비틀즈, 마이클 잭슨 다큐멘터리만 나오란 법이 있습니까? 오아시스도 살아있는 전설이라 믿는 팬에겐 즐거운 소식입니다. 정말 글러먹은 성질머리의 전설적인 락스타 갤러거 형제가 직접 제작한 자기네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오아시스답습니다. 볼품없는 지하 연습실에서 25만 관객을 불러 모으는 대스타가 되기까지 마구 내지르던 앳된 목소리가 100년이 지나도 기억될 명곡에 담기기까지
꿈을 현실로 만든 이 멋지구리한 밴드의 이야기는 역시 24일 날 개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게 이 형제가 둘이 같이 제작을 한 건가요? 네, 둘이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눈도 안 마주칠 텐데요? 근데 제작의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요? 네. 따로 작업을 했겠네. 그리고 이 다큐에서 서로의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로 이렇게 막 자기가 나레이션들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이가 안 좋기로 소문이 날 정도로 난 형제인데 네,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고 예, 하죠. 재밌네요. 네. 이들의 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뭐 서로 예고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동력이었다. 우리의 힘이었다. 뭐 그런 대목도 나오고 그 맨체스터 시티 광팬이라고 하는 분이 동생이 있나요? 형이죠. 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맨체스터 시티의 응원가가 네. 오아시스의 블루문이죠. 맨체스터 시티에. 네. 네. 그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 선수가 여기 팬이라고 막 오아시스 팬이라고 그랬던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뭐 기타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여자친구가 그 기타를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사인을 받고 싶어서 기타를 보내서 사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완전 기타를 부숴줬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던데. 아 그럴만합니다. 네. 좀처럼 이렇게 또라이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종잡을 수 없는 네, 형제입니다. 자, 8번째 기대작 잭 리처 네버 고 백입니다. Jack Reacher, looking for Major Turner. I knew you'd do something like this. You have a very interesting way of saying thank you. They killed my men, took away my job, my life. It's time we start hunting. Act angry. I am angry. He's not feeling well. You might want to use this one. 톰 크루즈가 돌아옵니다. 어느덧 만으로 54살. 액션 스타로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톰 크루즈의 필모그래피에선 퇴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월은 희대의 청춘 스타를 열정적인 청년 배우로 만들었고 이에 다시 연륜 쌓인 대배우로 빚어가는 중이죠. 그의 복귀작은 잭 리처 네버 고 백입니다. 그와 영원을 약속할 듯 보였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원치 않는 이별을 당할 뻔한 뒤에 직접 제작한 분노의 영화 잭 리처의 후속작이죠. 고용인의 불안과 고용주의 불안을 동시에 맛보고 있는 행복한 형님, 톰 크루즈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그에게 라스트 사무라이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나 봅니다. 그 영화 연출을 맡았던 에드워드 지윅을 그 감독으로 불러왔습니다. 24일 개봉합니다. 9번째 영화 테일 오브 테일즈입니다. Every new life calls for a life to be lost. Are you willing to accept the risk? 세상 모든 동화의 모티브. 디즈니를 뛰어넘는 상상력. Such as yours can only be satisfied with violence. No one will ever love you like I do.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크리에이터가 전하는 황홀하고 비밀스러운 세계. 테일 오브 테일즈 11월 24일 대개봉. 독창적이고 매혹적인 동화가 영화로 태어납니다. 24일 개봉하는 테일 오브 테일즈는 이탈리아 유명 동화작가 잠바비스타 바실리의 동명 원작을 바탕으로 역시 이탈리아 출신의 색깔 있는 감독 마테오 가로네가 연출을 했습니다. 전작인 박제사, 고모라, 리얼리티 꿈의 미로 등을 통해 세계 영화 팬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존재를 알려온 마테오 가로네가 자신의 색채를 유감없이 발산한 작품을 찍어냈을지 잠옷 기대가 됩니다. 셀마 헤이렉, 뱅상 카셀, 토비 존슨, 존씨, 라일리 등 어느 때보다 쟁쟁한 출연진이 영화에 힘을 더해줍니다. 그림 형제와 안데르센 동화의 원형이 되었다고까지 알려진 잠바비스타 바실레의 동화가 무한한 생명력을 얻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네. 10번째 기대작. 제가 이 글에서는 어느 날, 이윤기 감독의 어느 날이라는 영화를 꼽았는데요. 네. 이 영화의 후반 작업이 좀 늦어져서 12월 중에나 빨라야 그렇게 개봉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10번째 기대작으로 뭔가 와일드카드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새로 꼽아봤습니다. 그 K-팝 스타, K-팝 스타가 맞나?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원래 탑10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생방송하면서 한 명씩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에 장범준 씨가 한번 못 올라올 뻔했었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맞아요. 예. 다른 팀이 뽑혔다가 그 팀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뭐 새로 제가 영화를 꼽아봤습니다. 뭐 이 영화가 이 중에 제일 가는 작품이 될지도 모를 일이니까 제가 이달의 기회대작 뽑으면서 여러 이제 개봉하는 영화들 리스트를 보는데 그 중에 미국 할리우드 영화 한 편과 한국 영화 한 편이 상당히 유사한 작품이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날 개봉합니다. 11월 10일 날 개봉하는 이름도 세 글자 그리고 앞첫자가 스로 시작하는 미국 영화는 스퀴즈, 한국 영화는 스플릿이라고 불리는 영화예요. 어떤 영화들이냐면 일단 우리 한국 영화부터 이제 스플릿이라는 영화는 볼링이 왜 사람 잡는 줄 알아? 다음번엔 꼭 스트라이크 칠 것 같거든. 게임 전엔 남의 손 안 닿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 양반 진짜 팬이었어. 기다려! 왜? 다 우리 가오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 몇 개 먹었어? 650. 폼이 이상해요. 시선이 메인에서 떠나지 않잖아. 저기다 집중력이다, 집중력. 야, 저런 친구는 어디서 찾아오는 거야? 저 아저씨 애인이에요. 최국희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고 유지태, 이정현, 이다윗, 정성화 이런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여기서 이정현 씨는 옛날에 가수 뭐 설마 했던 내가 그렇죠. 이 가수가 연기도 잘하시죠? 잘하죠. 네, 이분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멀티플렉스 극장 가면 볼링 영화, 볼링으로 뭐 사기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전에 뭐 바둑으로 이제 승부 걸고 사기치는 뭐 그런 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렇죠. 영화들. 예. 그런 것처럼 볼링, 약간 도박 세계의 그런 볼링을 다룬 영화가 되겠습니다. 스퀴즈라는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좀 주목되는 그런 젊은 배우 제레미 섬터가 출연하는 작품인데요. 예전에 그 피터팬으로 한번 출연하면서 좀 명성을 얻었던 배우예요. 이 스퀴즈라는 영화는 골프, 내기 골프, 도박 골프 뭐 이런 이야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과 스퀴즈 이 두 편을 10번째 기대작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도박, 내기 이런 쪽에 정통한 분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요즘 도박 업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 그 경기장에서 제가 신고할 뻔해가지고 경기장에 같이 가는데 경기를 안 봐. 경기 볼 게 많죠. 그 네. 동시 경기를 볼 게 많아가지고. 네, 지금도 혹시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막. 아닙니다. 네. 이렇게 뭐 로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로또로 기부천사가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네, 그렇죠. 네, 박 기사도 지금 도박으로서 기부천사가 되겠다. 그렇죠. 제가 기부를 안 했어요. 이때 살아생전에. 기부를 안 하다가 최근에 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가끔 보면은 제 돈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연탄도 사갖고 나눠드리는 모습. 뭐 이런 거를 공지사항으로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이게 간접 기부죠. 네. 예전에 그 막 쏘세요 하는 그 주택복권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택복권 보면 꼭 가난하신 분들한테 집도 선물해드리고 전 국민한테 이렇게 삥을 뜯어서 예. 네, 자발적 삥이니까요. 그렇죠. 자발적 삥이. 삶의 활력도 주고 네, 어디까지나 이제 불법 시장으로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기대작 10편, 모두 11편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 가운데 정말 끌리시는 작품이 있으시면 극장을 찾아가서 보시고, 뭐, 그거에 대한 뭐 댓글이나 평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밖에서는 이 10편 중에 혹시 끌리는 영화 한 편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잭 리처가 좀 땡기긴 하네요. 이 중에 제일 큰 영화죠. 네. 이동우 씨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잭 리처와 그다음 이동우 씨 나오는 시소 꼽아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 업고 달리기라는 인도의 영화. 뚱뚱한 아내와 억지 결혼한 남자의 아내를 업고 달리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인도 영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처음 소개해드렸던 램스라는 영화. 이게 아카데미와 그 유럽에서 다 인정을 받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영화 자체가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큽니다. 네, 처음 보는 아이슬란드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하면 항상 축구 대표팀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축구 대표팀 하면은 뭐 경기를 보면은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 안데르손만 한 대표팀이 한 6명, 5명 이렇게 있고 11명이 뛰는데,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에서도 뭐 무슨 센, 무슨 쏜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이 램스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 업고 달리기 이 두 작품을 조금은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소개해주신 박 기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무비시네 영화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감사합니다.